그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막 그때 헬스장 3개월 동안 막 문 닫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를 잘라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를 먼저 해고를 시켰어요.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적게 들었어요. 그 보증금 포함해서 한 3천 얼마?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게 조금 더 두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실행을 하자,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뒤죽박죽이지만 나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의 저자이자 대전 여성전용 PT샵의 나다운 핏 대표 이지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르실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여성 전용 PT샵 나다운 핏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제가 작가님 책을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면서 또 그 하시는 일의 그 폭이라고 할까요? 그 영역이나 분야도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조연출도 하셨고 또 강사도 지금 하고 계시고 카페도 하셨었고 네, 맞아요. 또 배우도 하시고 네. 지금은 이제 헬스 트레이너이자 PT샵의 대표로서 또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좀 실현을 계속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짧게 하고 좀 행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뒤죽박죽이지만 색지목처럼 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뭐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있는 건가요? 원칙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좀 안 되면은 그래도 한 몇 개월은 해보자.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따로 원칙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새롭게 막 하려고 할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뭐 설레임이나 되게 뭐 처음에 모든 일 시작할 때 재밌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현실적인 여건들도 있잖아요. 뭐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약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근데 그 두려움보다가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거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게 조금 더 두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실행을 하자, 도전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방송국 조연출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배우가 꿈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좀 계속 먹어가니까 '아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은 배우를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그래도 배우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방송국 조연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하겠다니까 그냥 바로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 이력서 같은 걸 냈죠. 그래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마침 그래도 저를 찾는 데가 있어서 좀 몇 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해 보니까 네. 어떠셨나요? 참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화려한 직업 같잖아요, 연출도 그렇고. 근데 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건강 악화가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조연출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살도 엄청 많이 쪘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못 먹고 있다가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는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막 들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건강 패턴이 좀 많이 무너져서 그런지 몸무게도 엄청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우울증도 오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이 "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내려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당장 뭐 몸이 뭐 살이 찌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만두고 내려갔을 때 네. 어쨌건 현실적으로 내가 또 뭘 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셨나요? 내려갔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배우도 못하게 되고 연출도 못하는 상황에서 뭘 해야지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렴풋이 옛날에 그 봉사활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나라고 알아봤는데 그때 마침 코이카라는 단체에서 해외 봉사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은 저 정도면은 되지 않는 실력이었는데 좀 되게 운이 좋게도 그때 좀 어떤 분야에서 되게 많이 사람을 뽑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고 한 달 만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아니 코이카가 진짜 이게 인기도 많고 자격도 까다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도 되게 치열하고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딱 돼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떤 봉사를 하셨어요? 저는 컴퓨터 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엑셀이나 뭐 그런 거를 좀 관련 자격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로 이제 돼서 그 인도네시아 발릭바반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아이들 맞나요? 맞아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컴퓨터를 이제 가르쳐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뭘 느끼셨어요? 뭘 느꼈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꾸려간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우리 학교도 좀 자주 가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네. 뭐 하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연기 학원을. 내 가슴속의 꿈을 찾아서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인도네시아 가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오면은 아무리 늦어도 배우라는 직업에 도전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새롭게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연기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가 한 26, 7 정도?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막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 혼자 나는 이제 연기를 좀 배워서 배우를 해야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이제 학원 다니면서 연기가 잘 맞던가요? 아니요. 아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TV에서 막 배우들이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게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거의 2년 정도 다녔어요. 와. 그럼 연기 학원에 가면 뭘 배워요? 어떻게 뭐 교육이 이루어져요? 뭐 발성 같은 것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2인 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서로 대사 맞춰주는 거 그런 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움직임 같은 거 움직임이 되게 카메라에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 같은 거 배우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2년을 배우고 배우의 꿈이 이루어지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배우를 하는 거는 미디어 배우였어요. 영화 배우나 그냥 드라마 배우처럼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한 연기학원을 2년 정도 다녀도 연기가 늘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돈은 없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그때 자취도 했어야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이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러면은 대학로에 가서 극단에 들어가서 연기를 배워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짜로 연기를 배우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대학로를 가게 된 거죠. 네. 음. 대학로에 갔더니 다 받아주던가요? 어땠어요, 그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극단이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이제 극단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오디션을 봐서. 그때는 오디션을 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극단에 들어가는 거는 쉬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스텝이라고 하죠. 조명 같은 거, 그다음에 음향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뭐 청소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극단에 들어간다고 다 이제 내가 그 무대에 서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이제 내 역할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에서 그렇게 잡일 같은 걸 하면서 연기를 계속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님처럼 그럼 내 가슴속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가슴속에 이제 묻고서 뭐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후회를 한다든가 그걸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부딪혀 가서 실제로 이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행복한 삶이 펼쳐졌나요? 어땠어요? 현실이 어땠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죠. 왜냐면은 일단은 배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매일 돈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취방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메꿔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꿈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실현될 거야 하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는 그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와서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행복했다요? 아니면은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할래예요? 저는 그 시절이 행복해서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선택을 할 만큼 좋았다. 좋기도 하고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을 지나서 지금 이제 꿈을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도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갔으면은 더 전에 했을 걸.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제 극단 들어가서 잡일 막 하시면서 무대에 서셨나요? 한 1년 정도 후에 대학내 무대에 서니까 어땠어요? '아 내가 이제 꿈을 이뤘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또 무대에 서 보니까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또 많이 또 남아 있고 또 여기 오르니까 또 만족되지 않고 더 나아갈 길 때문에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어떠셨어요? 무대에 딱 오르니까는 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무대까지 결국엔 섰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쪼끔씩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 욕심에는 못 미칠지라도. 그럼 계속 이제 연극에서 그런 무대의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또다시 뭔가 변화를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상 그 필드에 가 보니까 나랑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제 부딪히게 됐군요. 네. 좀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재능은 타고나지 않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재능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신 거와 또 이제 '내가 저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도 벌써 재능이지 않나.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느꼈던 그 재능의 벽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계속해도 발전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본인의 연기가?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성향이랑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게 저는 되게 명확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기 뭐 예술이라는 거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답답함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좀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이 막 연기를 했는데 뭐 선배나 뭐 주변 사람이 뭐 "너 그렇게 연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 연기를 봤을 때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연기를 봤을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래 배우들이 했을 때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나는 안 되는 그런. 그런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똘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똘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내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왜 뭐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그 연기의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한계는 계속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를 했으니까는 끝까지 하고 싶다는 마음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마음에서 계속 한 1-2 년을 갈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인간적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실망도 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극단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이제 뭔가 틀어지면서 '이제 대학로를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연기나 한계를 계속 느끼던 차에 다른 이제 인간관계라는 외부 변수가 끼면서 네. '아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럼 이제 그렇게 연기를 그만두고 뭘 하셨나요? 연기를 그만두고 인제 근데 연기를 그만두기 전부터 동생이 이제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사업을 좀 도와줬으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서 동생 인제 사업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사업이었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 맞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회계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또 회계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전반적인 격리 같은 느낌이었으니까는 그런 거는 뭐 불편할 게 없었고 동생이 랑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격리 업무를 하면서 이제 순조롭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삶의 권태로 내 안에 뭔가 꿈틀대는 뭔가가 이제 오신 거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에요. 그 회사는 한 2-3 년은 계속 다녔는데 동생이 좀 배려를 해준 덕분에 좀 많은 다양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직장인 극단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래서 '배우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출을 맡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배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딱 마침 대전에서 원래 대전에서는 연극 배우 오디션을 잘 안 하는데 연극 배우 오디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지원을 해서 한 6 개월 정도 또 연극 배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동생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연극 배우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하신 거네요, 그거는. 네. 그럼 그동안 내가 이제 학원에서 2년 동안 배우고 또 대학로에서 이제 또 극단 생활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헛되지 않았겠죠. 네. 그럼 그 대전의 그 직장인 극단에서도 재능의 벽을 또 느끼셨나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프로 배우였다는 건 숨기고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밝혀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직장인 극단이 막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는데 얘네가 극단을 운영을 처음 해 봐서 어떻게 공연을 올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극 배우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극 배우를 끝나고 나서 6 개월 후에 다시 직장인 극단을 갔는데 얘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이랑 6 개월 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직장인 극단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극단을 만든 친구한테 "우리 뭐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연출을 맡게 됐어요. 연출일은 어떠셨나요? 연출이요? 연출 되게 힘들긴 한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로의 경험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원래 이제 연출을 하면은 뭐 조명도 세팅을 해야 되고 음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대학로에서 그 감독님들한테 아름아름 배웠던 거를 이렇게 써먹게 되니까 와 이게 진짜 허투루 내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게 좀 절실히 좀 느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아름아름 했다는 게 뭐 조명 뭐 이런 거였죠? 배경 뭐 이런 배경에는 어떤 색의 조명을 쓰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낮에는 이제 내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극단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제 배우까지는 아니지만 연출 일을 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일종의 워라밸? 약간 이게 딱 잡힌 느낌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또 생기게 되나요? 근데 그전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전부터 계속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운동을 처음에 좀 잘못 배워서 어깨나 아니면 무릎이 되게 많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운동을 그만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내가 이거 더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 욕심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PT도 한 번씩 받았는데 PT를 받으면서 생각이 '저 트레이너보다는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해서는 회원님의 몸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내가 회원님들을 가르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그때부터 좀 문득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셨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운동을 했던 경력 때문에 트레이너를 보는 관점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PT를 해 줬던 선생님은 그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를 가꾸기에 너무 바빠서 제 PT 수업을 하는데도 자기 막 포징 연습하고 네. 저 한번 포징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포징 연습하고 이러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구나. 맞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그럼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근데 그 생각이 좀 이렇게 확고해진 거는 쪼끔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을 좀 여러 개 따기 시작했고 또 그때 한창 필라테스가 유행하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헬스랑 필라테스랑 접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필라테스 자격증을 또 따기 시작하면서 대전이랑 서울을 주 2회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를 서울에서 배우셨군요. 그럼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라테스 대중화되지 않아서 대전에는 배울 데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대전이. 네. 자격증을 한번 따려고 하면은 그게 그 필라테스는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서울이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 기관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필라테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는 있잖아요.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뭐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은 한데 그래도 자격증이 객관적인 지표가 되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약간 좀 정형화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배우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도 '헬스 트레이너를 좀 못할 것 같다. 좀 더 배워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헬스장 안내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안내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그 당시에도 한 6년 정도를 했던 시기여 가지고 그 쪼끔 높으신 직급의 사람들한테 운동을 좀 더 배우고 싶어 가지고 안내로 들어가면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하면서 운동 지도를 받았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1 명, 2 명씩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헬스장에서 네. 본인이.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포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만 뭐 PT를 거기서 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인포에 있어도 그냥 그걸 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인포로 들어갔는데 저랑 똑같이 들어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몸매가 더 좋고 저보다 더 빨리 들어와서 이분한테 되게 배울 수 있을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 그러면 너 정도면은 좀 운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안내해서 트레이너로 전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인포에서 이제 일하던 그 헬스장에서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던데요. 네. 회원들 가르치는 게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제 몸으로 대입했던 거를 회원님들한테 인제 가르치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쪼끔 더 정교하게 가르쳐 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좀 회원님들이 저를 많이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과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찾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이 정도 회원이면 나도 이제 나와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인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또 어떠한 계기로 그만두게 돼서 다른 헬스장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막 그때 헬스장 3 개월 동안 막 문 닫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를 잘라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저를 먼저 해고를 시켰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해고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헬스장도 다 똑같은 현실이고 그리고 그때 막 요식업이나 이런 데도 잘 안 되니까는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도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좀 하고 싶었던 여성 전용 PT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퇴사를 권고받고 나서 2 개월 뒤에 창업을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이제 하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일을 계속하려면 내가 이제 아예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된 거네요.
아 그러면은 이게 여성 전용 그 PT샵 맞죠? 여성 전용 PT샵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최초. 네. 예. 대전에 그때는 이제 여성 전용이라는 그런 PT샵이 없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 니즈는 작가님께서 본인이 이제 운동을 막 할 때 '아 좀 여성 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건가요?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헬스를 했을 때는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는 그때는 여성 회원님들의 헬스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헬스장에 프리웨이트 존이라고 해서 이제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는데 거기에 다 남자들이 있으니까는 아무리 제가 운동을 잘해도 조금 거부감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내 자세가 조금 틀린가? 이런 것도 신경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좀 뭔가 살이 보이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되게 막연하게 그때는 트레이너 될 생각도 아예 없었어요. 막연하게 되게 여성 전용 헬스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막 진짜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창업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정말 적게 들었어요. 한 그 보증금 포함해서 한 3천 얼마? 한 3,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3천으로 창업이 돼요, 근데? 그렇게 했죠. 어떻게 그게 된 거예요? 네. 일단은 거의 인테리어는 제가 했어요. 네, 제가 그 바닥도 제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벽에 그 칠하는 페인트도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에는 오정동이 있는데 거기에 그 페인트 뿌리는 기구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구를 반나절 빌려서 이제 페인트를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구 살 돈도 없어서 중고로 한 2개 정도 정말 필요한 물품 2개 정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 몇 평 정도였던 거예요? 약 30평 정도 되었어요. 그 규모가 꽤 큰데요, 그래도? 근데 30평인데 이 탈의실 자르고 뭐 카운터 자르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인 공간은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죠. 진짜 막 딱 PT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공간이네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